안녕하세요. 별쌤TV입니다. 오늘은 제가 200명이나 모았다면서 왜 그 200명이나 되는 학원을 그만뒀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뭐,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겠죠? 그죠? 저도 한번, 왜 그 학원을 그만뒀을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뭐, 저는 거의 10년 동안을 그 학원을 제가 설립자고 또 그 학원을 뭐 이끌어 오기까지 사실 제가 다 발로 뛴 거거든요. 뭐 홍보나 뭐 그런 뭐 상담 기법이나 이런 것들도 어디에서 배운 것보다도 책을 보기도 하고 저도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찾아보고 많은 이제 인터넷에 있는 음악 관련된 카페나 그리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라는 것들도 저도 많이 공부하고 했지만 사실 그 공부한 부분들을 같이 조합을 해서 제가 만든 거잖아요. 제가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많이 쌓아온 노하우로 그 학원을 이끌어 나온 거고 200명이 될 때까지는 사실 10명일 때도 있었고 20명일 때도 있었고 50명, 60명, 70명, 100명 뭐 이렇게 넘어가는 그 시점들이 있었잖아요. 사실 많이 아까웠어요. 그리고 제가 인수인계하고 그만두는 그날까지도 너무 '아 이게 잘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걸 결정적으로 그만두게 된 계기가 사실 학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정도로 제가 운영했던 부분이 작은 기업이잖아요. 작은 기업인데 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정책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사실 기업을 살려줘야 그리고 기업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것을 유지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생활비를 벌고 그걸로 돈을 벌 수 있어야 사실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야 사람들을 계속 고용하게 되고 고용하는 사람들도 또 같이 그 부분들을 나눠서 돈을 어쨌든 같이 분배해서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나라가 이렇게 뭐 모든 사람들, 모든 국민들을 다 풍족하게 먹여 살릴 수 없어요. 그죠? 나라는 국민들이 있어야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지탱해 가는 게 나라잖아요. 근데 음 최저임금이 오를 때 제 지인이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저임금이 뭐 엄청난 게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껑충껑충 뛰어올랐잖아요. 그렇게 뭐 십몇 프로씩 막 올라갈 때 제 지인이 얘기하더라고요. "최저임금이 당연히 올라야 되지 않아? 그 자식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최저임금 정도도 못 받아간다고 생각해 봐.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 그래서 가슴 아프죠. 그리고 제가 기업하는 입장에서도요. 같이 있는 선생님들, 같이 일하는 분들 정말 돈 많이 주고 싶어요. 근데 제가 그 학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0에서 뭐 10명, 20명, 30명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대출을 뭐 여기저기서 많이 받았었죠. 왜냐면 학원은 뭐 지난 제가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식당이나 이런 것처럼 오픈팔이라는 게 없어요. 오픈했을 때 뭐 이렇게 몰려오고 '아 여기 어떤가 보자.' 뭐 이런 게 없어요 학원은. 학원은 인지도가 생길 때까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속적인 투자가 계속 필요해요. 물론 잘 가르쳐야 되겠지만 그 잘 가르친다는 걸 알리기 위한 투자도 되게 필요하고요. 또 아이들에게도 어쨌든 이 학원을 재밌게 다니게 하기 위한 그런 커리큘럼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것들도 학원장 입장에서는 다 투자거든요. 또 시설이나 또 저는 사실 차량 운행을 두 대를 했었는데 차량 운행 제가 할 당시에 제가 뭐 시작하고 할 당시에는 보조 선생님이 의무가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차 두 대를 모두 보조 선생님을 뒀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제 내 아이들을 케어하다 보니까 학원에서 안전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뭐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를 떠나서 사실 안전하지 않다면 엄마가 어디를 보내겠어요. 그쵸? 근데 저도 인제 사실 학원을 처음 설립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뭐 얼마 전까지는 또 제가 뭐 운전자가 없으면 운전도 뛰고 그리고 제가 인제 뭐 차량도 많이 돌고 운전도 하고 뭐 보조 선생님으로도 앉아 보고 제가 안 해 봤던 일이 없어요. 학원을 세우고 그다음에 여태까지 오면서 안 해본 일이 없어요. 학원에 관한 거는. 전부 다 했죠. 뭐 전부 다 해본 일들인 거죠. 근데
가리키는 것부터 청소부터 뭐 여러 가지 뭐 잡 일들을 다 하는 게 원장이에요. 사실 뭐 상담부터 뭐 모든 일들을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또 선생님이 이렇게 빵꾸 났을 때 뭐 그 부분의 일에 뭐 운전기사가 없을 때 대타로 띄워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못하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뭐 운전을 못하시는 학원장님께서는 만약에 학원 촬영을 한다면 굉장히 골치 아프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보조선생님을 제가 그 두 차에 다 넣었단 말이에요. 그 보조선생님들이 하시는 일이 운전기사는 운전만 하시고 보조선생님이 아이들을 차에다 둔 상태에서 운전기사는 그 차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고 보조선생님이 가서 아이들을 픽업해 오고 또 아이들을 내려주고 안전하게 그리고 길도 건너주고 그리고 뭐 어디 이렇게 요즘에는 학교에 그 돌봄교실 같은 경우에는 돌봄교실에 들어가서 보조선생님이 사인하고 아이를 데리고 오겠다라는 사인을 하고 몇 시 몇 분에 찾아간다라는 걸 사인하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운전기사 한 분이 그 차량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운전기사가 아이들을 차 안에다 놔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미 태워갖고 온 그 차 안에다 놔둔 상태에서 그다음에 그 저기를 했잖아요. 그 뭐야 가서 막 사인하고 또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픽업을 해줘야 되고 아이들 내려줘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그리고 뭐 길 건너야 되면 길도 건너주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차 안에 아이들은 보호자가 없이 그냥 그 안에 방치가 돼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게 너무 위험하게 생각이 되고 또 운전기사분이 차량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전화를 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전화를 운전기사분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보조 선생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는 운전을 하면서 전화를 안 받을 수 없잖아요. 굉장히 급박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차량 운행을 하다 보면 뭐 잘못 내렸다거나 아니면은 뭐 누구를 빨리 가서 태워야 된다거나 시간표가 바뀌었다거나 또 학원에서 뭐 어떤 전달 사항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전화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여자이고 여자들이 대부분 좀 멀티가 돼요. 남자들은 더 멀티가 안 돼. 근데 남자분들이 대부분 차량 운전을 하시거든요. 또 연세들이 많으신 분이 그냥 소일거리로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돈이 많이 안 되니까. 근데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 도와주시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이 도와주시는데 어르신들은 사실 멀티가 더 안 되잖아요. 사실 저도 이제 마흔 이제 후반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나이가 들면은 사실 깜빡깜빡하기도 하고 또 이제 멀티가 되게 힘들어요.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한다는 거 힘들어요. 더군다나 운전하면서 전화를 받는다는 건 엄청 위험한 상황인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보조 선생님이 안 계시면은. 그래서 저는 차 두 대 다 보조 선생님을 넣었어요. 물론 어떤 상황이 됐을까요? 돈이 별로 안 돼요. 학원이 점점점 커지면 또 거기에 맞게 또 선생님도 넣어야 되고 참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되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제가 돈을 벌고 남는 부분들이 있고 하긴 했어요. 근데 그 일의 역량에 비해서 제가 가져가는 부분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제 몸은 계속 이제 힘들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생겨서 나중에 제가 학원 그만둘 때쯤에는 그 목소리가 거의 막 안 나왔었어요. 뭐 노래는 부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말도 제 예전 그 학원을 그만두자마자 찍은 동영상들이 있어요. 시기는 제가 알죠. 그때쯤에 동영상들을 보면은 굉장히 목소리가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지금도 사실 목소리가 뭐 저는 성대결절이 있었던 부분이라 갈라져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땐 좀 더 심했었어요. 되게 새소리도 많이 나고 어 목이 아프니깐요. 온몸이 다 몸살 기운이 계속 있는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힘들겠더라고요. 이제는 목소리가 나중에 아예 안 나오겠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면 아이들이 피아노 학원만 막 130명이 넘게 막 왔다 갔다 하고 또 다 거의 다 저학년들이 굉장히 많고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하다 보니까 상담도 해야 되죠. 아이들도 가르쳐야 되죠. 때때로 연주회 해야 되죠. 연주회 준비하느라고 아이들도 막 이렇게 연습시키고 이런 부분들 제가 모두 다 관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포화의 상황에 가더라고요. 그런데다가 결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인건비가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인건비가 너무 높아져요. 학원은 사실 또 더군다나 음악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 어느 정도 벌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 원비의 한계가 있어요. 그죠? 한계가 있는데
인건비는 계속 높아지고 차량의 보조선생님의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아이들이 늘면 또 개인 교습이기 때문에 선생님을 더 써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계속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저도 너무너무 힘들고 하다 보니까 힘든 거에 비해서 사실 그닥 많은 수입을 버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그만두게 됐어요. 근데 그 그만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금은 이제 아깝기도 하고 너무 제가 또 정이 많이 들었던 학원이라 한동안은 좀 정말 너무 그 아이들도 보고 싶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생각나는 일들도 많고 내가 이제 조금 더 참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사실 저는 집에서 지금 이제 개인 교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또 다시 또 내 아이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한테 정을 주고 또 같이 그 아이들하고 또 이제 제가 같이 이렇게 호흡하는 부분들이 또 생기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이 정부의 정책들이 조금 더 좀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으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기업이 망하면요. 그 기업이 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트 선생님부터 해서 저랑 같이 일했던 분들이 10분 정도가 되셨는데 그분들이 다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되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주는 돈이요. 옛날 속담에 그 부분이 있죠. 그, 고기를 먹는 법을, 그러니까 뭐, 먹는 법을 가르치지 말고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 그죠? 먹여주지 말고, 떠먹여주지 말고, 잡아다 갖다 주지 말고,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 정부가. 근데 이 정부에서 계속 뭘 하고 있어요? 그냥 현금을 갖다 주고 있잖아요. 그냥 떠먹여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죠? 웬만한 일은 콧방귀도 안 끼잖아요. 왜냐면 그냥 놀고 먹어도 어느 정도 내가 그냥 근근히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돈이 나오니까.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저부터도 기업을 포기하는 이유가 인건비가 너무 높아지고 기업이 설 수 있는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업을 하다 보면 점점점 세금과 모든 것들이 다 높아지니까 차라리 기업을 안 하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 지금 모든 자영업자들, 모든 중소기업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뭐 무능력할 수도 있어요. 제가 무능력해서 그 기업을 더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분이 맡았는데요. 근데 저는 뭐 여기까지인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만하게 됐어요. 근데 좀 더 정책이 좋은 방향으로 나왔으면 좋겠고요. 제가 뭐 이 정부를 뭐 욕하고 싶지 않아요.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뭐 제가 뭐 막 이렇게 뭐 데모하러 다니고 싶지도 않아요. 왜 힘든데 피곤한데 그런 데 다니고 싶겠어요. 근데 진짜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업이 살 수 있게.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그냥 서로 잘 먹고 살 수 있게. 왜 북한이 그렇게 못 먹고 살겠어요? 정부에서 계속 돈 줬잖아요. 그죠? 먹여줬잖아요. 왜 못 먹고 살아요? 자기네들끼리 일을 안 하는 거죠. 왜냐면은 일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계속 떠먹여 주니까 그닥 그렇게 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죠? 참, 우리나라가 그런 사회주의를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로 일을 해서 서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도와주고 푸시해주고 또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정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이렇게 기업을 포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영업을 조그만 자영업이지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 좋은 방송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